도산,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경영자로서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하락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위기를 타파해보기 위해 저는 여러모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먼저 새 매장의 컨셉트를 수정했죠. 크림 주먹밥만 팔던 매장에도 다른 매장들과 똑같이 기본 주먹밥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략으로 하루 20여 개씩 판매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S형 내에는 도시락을 파는 다른 가게도 많았기에 결과적으로는 차별화에 실패했죠. 결국 가게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평범한 주먹밥 가게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T시가지처럼 세련된 카페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누가 테이크아웃으로 주먹밥을 사 먹겠습니까? 그 후 다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쌀가루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도 출시했지만 원가 비용만 들어갈 뿐 매출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직원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효과가 단 1%라도 기대되는 일이면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예전처럼 매출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매출 감소는 하루하루의 현금 흐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새 매장에서 발생한 폐기 손해액이 그대로 구매장의 이익을 갉아먹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새 매장을 철수하지 않는 건 오기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그동안 순조로웠던 것을 효율화와 확대화라는 방향으로 틀었던 제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냉정해진 지금은 얼마든지 실패 원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애당초 한때 유행하고 말 상품에 그처럼 돈을 투입했던 것 자체가 넌센스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당시 저는 아직도 우리는 죽음의 계곡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며 저 자신과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시각각 현금 준비금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최악의 경영 상태라 해도 식자재는 사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것들을 살 돈마저 부족해졌습니다. 저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타니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오타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이런 말을 던지더군요. 매출 5%가 힘들어? 미안.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야. 바로 얼마 전에 은행에서 추가 융자도 받았는데 벌써 자금이 모자라. 그래서 말인데 너에게 주기로 했던 매출의 5%를 하다못해 이익의 5%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데 지금 매장 전체의 한 달 매출은 대략 5천만 원이야.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폐기손 등을 합산하면 매출은 월 4천만 원이 돼. 그럴 때 매출 5%는 250만 원이지만 이익의 5%는 5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 대충 250만 원의 5분의 1 수준인 거지. 지금 베이각부에서 200만 원의 차이는 커. 예전의 베이각부였으면
같은 비용에 매출은 배였으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아마 너무 냉정하다고 날 탓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에이스케, 우리가 애초에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너는 분명 내가 그 제안을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날 찾아왔겠지만 내가 완전히 남이었다면 분명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야. 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교습 상대로 가장 먼저 나를 택했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라면 교습에 응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온 거지. 아닌가? 맞는 말이긴 한데 베이카쿠가 위기에 처하면 너한테에게도 좋을 게 없잖아. 아니, 사업에는 당연히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한 그대로야. 사업에는 실패라 따르기 마련이잖아. 거기서 어떻게 부활하는지로 경영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냐? 남의 일처럼 말하지 마. 원금은 이미 회수했으니까 남이라는 거야? 애당초 내가 제안해서 시작했던 장사야. 지금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게 누군데? 내 몫을 줄이면 너한테는 지출이 줄어들겠지만 나한테는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야. 아니면 난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니까 내 수입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약속은 끝까지 지켜라. 내가 주먹밥 가게를 하자고 제안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결단을 내린 건 너야. 매정한 것 같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편의점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해보는 건 어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풀죽은 얼굴만 하고 있지 말고. 알았어. 그 담당자는 너와 아는 사람이었지? 다시 이야기 좀 해줘. 얼마든지. 오타니와의 교섭은 결렬됐고 대신 편의점과 하는 콜라보레이션을 다시 시도했죠. 오타니의 말처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계약금과 로열티가 들어오면 현금 흐름도 나아질 테고 그렇게 해서 매장의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편의점 담당자는 지난번과 달리 돌변에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역시 인기가 떨어지는 걸 알아챘던 거죠. 편의점과의 계약금은 1,000만 원, 매출의 1%를 로열티로 받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계약기간, 즉 상품 진열 기간은 이전보다 줄어들어 2달 뿐이었습니다. 또 크림 주먹밥을 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하야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야마에게는 자신이 이 크림 주먹밥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토록 의미가 있는 작품을 1,000만 원에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으니 당연히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사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하는 수 없지만 제가 만든 크림 주먹밥은 저에게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만한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과 같은 크림 주먹밥 레시피를 이런 헐값에 팔아 버리는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 마음 충분히 알아. 하지만 크림 주먹밥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인지도가 올라가도 매출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죠. 불행히도 현실은 하야마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확실히 편의점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면서 크림 주먹밥의 인지도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맛이 똑같은 주먹밥을 1,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했으니 굳이 저희 가게에서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편의점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동안 역시나 크림 주먹밥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T시가지의 베이가쿠에서는 하루 7개로 장사를 마감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화제 만발의 크림 주먹밥 마침내 출시 하고 눈에 띄는 POP 광고를 했지만 상품의 신선함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요. 매출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고 더구나 전국 유통망을 갖춘 상품이 아니라 지역 한정 상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로열티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하야마와 신뢰관계도 무너지고 새로 고용한 매니저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자 결국 저는 그부터 퇴직시켰습니다. 그 매니저는 하야마의 소개로 들어왔던 사람이라 아마 그때 하야마는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매니저를 권고 사직시킨 다음날 하야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더는 사장님과 같이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같이 잘해왔잖아. 지금이 가장 힘든 때야. 지금 그만두면 베이가쿠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왜죠? 새 매니저를 잘랐듯이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존재는 단지 돈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내 덕이잖아. 내가 크림 주먹밥처럼 참신한 메뉴를 만들어서 가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하지만 예전 같은 인기는 이제 없습니다. 다 제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다시 새로운 걸 만들면 되잖아. 너라면 다시 대박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걸 너한테 기대하는 거고. 아니요, 새 매니저는 불과 반년 만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소개한 건 접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책임이 있고요.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만든 주먹밥용 레시피는 모두 두고 가겠습니다. 그걸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야마, 제발 부탁이야. 저는 무릎까지 꿇으며 하야마를 붙잡았지만 그가 그 결정을 뒤집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저는 하야마처럼 자기 인생을 걸어준 요리사조차 서포터 해주지 못한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야마도 오타니도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저는 최후의 발악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다 줄이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메뉴 개발도 뜻대로 안 됐고 하야마가 놓고 간
크림 주먹밥 레시피에만 계속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뒤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를 웃돌자 저는 제가 졌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매장 2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저는 친구한테 빌린 것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구매장 2곳은 그대로 경영을 하게 됐지만 편의점과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인지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하락한 탓인지 가격이 센 주먹밥 가게라는 이미지까지 생겨서 예전처럼 매출은 성장되지 않았고 이익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절대 나아질 리 없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매장의 후처리로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 다음 달 운전 자금이 부족해질 게 눈에 훤했고요. 추가로 브릿지론을 더 얻을까 아니면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던 지난 2년 반의 도전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 가꾸는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사실상 도산을 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